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18일 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승인 기준 점수 650점에 TV조선 684점, 채널A 684점, JTBC 727점. 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서 보수언론 종편 3사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를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편파적이었고 절차도 졸속에 가까웠다는 게 야권의 총평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방통위는 의결을 이틀 미루는 방법으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이슈 탐험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유권자들은 매우 특별한 심판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심판의 대상은 홍준표 현 지사이고 그 내용은 진주우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재임 초반 진주우령을 폐업시키는데 전력했던 홍준표 지사가 어제 공식적으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주시민 절반 이상이 진주우려원 재개원을 바란다고 합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을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의 요일별 코너 조감 세상에서는 오랜만에 현대차 비정규 노조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브리핑을 위해서 경기도 영인에서 바람처럼 달려왔습니다. 김용민 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동안 첫 꼭지에서 이게 좀 뒤로 밀렸었습니다. 예. 국정원의 간첩상권 증거 조작 의혹이죠. 예. 뭐 의혹이 아니라 거의 사실로 지금 드러난 단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사이트 톱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일면에 실린 건데요. 예.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블랙요원 김모 과장, 많은 이들에게 김 사장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예. 김모 과장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문제의 문서들을 검찰 측이 먼저 제안해서 입수를 시도했고 입수 경위를 검사에게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문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유호성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정원에다가 검찰이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문건 입수를 먼저 제안한 쪽은 검찰이다. 그 뒤에 국정원 본부는 아니 그 검찰이 말이야 빨리 문건 확보하라고 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야? 라고 독촉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말하자면은 지금 김 사장, 이른바 김 사장은 책임을 국정원 본부 또 검찰에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검찰의 책임론, 네, 뭐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검찰로서는 지금 불길이 검찰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여기 우리 김 사장이 빅엿을 먹인 셈이 됐습니다. 예. 국정원 직원들이 보통 국정원이라고 안 하고 회사라고 표현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김 사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누구냐? 명칼럼의 주인공 김창균 부국장 아니겠습니까? 예. 김창균 부국장이 결국에는 데스크를 봤을 조선일보 사회면 10면을 보겠습니다. 유우성 씨가 말이죠, 2012년 한 유명 사립대 대학원에 다녔을 때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 이거를 사회면에 한가득 실었습니다. 설수진 씨, 안재욱 씨, 이런 연예인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보니까 말이죠. 안재욱 씨뿐만 아니라 이 하이라 씨도 보이네요. 예. 근데 이게 뭐가 문제죠? 도대체 이게 왜 사회면에 한가득 실릴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유우성 씨가 연예인하고 사진을 찍은 게 문제라는 건지, 예. 아니면 유우성 씨와 사진을 찍은 연예인들이 문제라는 건지, 예.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언론사 입사를 했을 때 교육받는 과정에서 뉴스의 가치 중에는 저명성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얽힌 그런 사건의 경우는 이것이 뉴스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김효진 PD, 유명하지 않은 김효진 PD가 지나가다 누구를 때렸단 말이죠. 예. 이게 뉴스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지만 제가 가서 때렸다. 이 조중동이 아주 새까맣게 보도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막말이요, 이제 폭행. 네, 그렇지. 예.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감이에요? 아니죠. 예.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인지. 단순히 연예인하고 사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건지 김창균 부국장이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당사자들의 어떤 멘트가 있군요, 기사에. 예. 그 이제 유우성 씨가 학교 다니다가 갑자기 사라졌다? 유우성 씨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 동기인 설수진 씨가 한 얘기고, 예. 뒷얘기는 대학원 선배인 하이라 안재욱 씨가 네. 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더욱 뉴스거리가 안 될 텐데 말이죠. 예. 아니 뭐 연예인이고 해서 사진 한 장 찍자. 다 찍어줍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낙검수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사랑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그때 와서 사진 찍자고 하면 아니 당신 누구야? 당신 혹시 그 북한에 출입 한 바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사진 찍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 멘트 중에 예. 당시에도 북한에 들락날락하는 걸 알고 있었다든지 예. 뭐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 뭐 예. 기사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예. 예.
참나 이상한 기사예요. 우리 김효진 PD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기사? 예. 김효진 PD가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예. 김창균 부국장님 왜 이걸 이 뉴스를 그렇게 크게 다뤘는지 좀 소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연예면에 가야 될 기사인데 배치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정서, 검찰서 독내북이 된 국정원 이렇게 말이죠. 하나는 원세훈 재판 신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중언 부언하니까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왜 모른다고만 합니까? 왜 똑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국정원이 원세훈 재판에서 이렇게 질책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세훈 재판은 잘 아시는 대로 국정원 지난 대선 개입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요. 검찰이 10여 년 블랙 요원 김 과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김 과장은 앞서 말씀드린 김 사장입니다. 예. 예. 이 두 가지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조선일보는 법정에서 검찰에서 독내북이 된 국정원 이런 제목으로 다소 국정원을 두둔한 듯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정원은 기밀이 생명이고 또 남모르게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데 이건 뭐 재판정에서 또 검찰 수사선상에서 이렇게 실체가 까발려지고 비난을 받고 이래서 과연 국정원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정원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기사입니다. 예, 제목이 일단 그렇습니다. 예. 검찰 10여 년 블랙요원 김 과장 구속영장 청구. 예. 이렇게 10여 년 동안 중요한 사람인데 예. 이 영장을 쳐서야 되겠느냐. 예. 이런 뉘앙스가 읽히죠. 예, 그렇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한 이 김 사장을 이런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면 안 되는 거지. 도리상, 국가안보상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우리 김창균 부국장님의 손길이 닿은 그런 기사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국정원 독내북 됐다는 기사는 예. 지난주 세계일보가 다뤘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 기사입니다. 근데 뭐 제가 신문사 출신이 아니라 가지고 넘겨 짚은 정도인데 사회부장 또 부국장이라면은 분명히 이 기사 그 양반 손길을 거쳐갔겠죠? 일단 데스킹은 받겠죠. 기사 휴가를 자체는. 보지 않는 이상은. 예. 예. 자. 그리고 편집이 돼서 나오면 또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개진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김 사장 앞서 소개한 대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의 김모 과장. 이 사람의 입만 검찰이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사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소식 방금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18일 수사팀을 꾸린 지 한 달 만에 국정원 말단 직원인 이 김 과장의 개입 단서를 포착한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자, 근데 김 사장이 말이죠. 위조, 윗선 모른다 계속 이렇게 부인할 때 또는 거짓말을 할 때는 이 혐의를 입증할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은 현재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고요. 검사와의 연관성을 캐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예.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사장이든 남재준 국정원장이든 일단 옷을 벗어야 됩니다. 조직의 그늘 아래 있으면 조직의 논리로 수사든 뭐든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말이죠. 이 사람들을 자연인으로 만들어 놓고 수사를 해야 바른 말을 해도 바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자, 지금 일단 검찰은 김 사장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고요. 예, 그런 정치권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와 예. 이 한겨레 기사를 종합한다면 예. 특검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검찰이나 국정원 이 사람들에게 뭐 자정 노력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를 직접 수사하라. 너희가 너희를 수사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예. 특검의 도입 그 필요성이 더욱더 명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에 잘 요약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반칙 종편 재승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편파 막말 보도로 지탄을 받아왔던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그리고 채널A, JTBC 이 3사가 재승인 심사를 사실상 통과했습니다. 뉴스와이 연합뉴스가 만든 보도 채널이죠. 여기도 재승인 심사한 결과를 보면은 모두 기준점 이상을 얻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준점 이상의 점수, 이게 백지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재승인됐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종편심사위원회는 애초부터 이 불공정 심사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체 15명 가운데 친여당 성향이 아닌 심사위원은 3명뿐일 정도였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친여 성향이 3명이 아니라 친여 성향이 아닌 사람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15명 중에 12명이 누가 봐도 명징한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종편 중에서도 특히 채널A와 TV조선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보도로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지요. 5.18 북한군 침입설, 이거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채널A는 2011년 출범을 앞두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허가를 받았다면서 지난해 검찰에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3년간 주요 주주 변경을 금지한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이 방송사가 말이죠. 신문사하고는 다르게 이 공적 감시 대상입니다. 왜냐? 뭐 케이블로 나가든 지상파로 나가든 전파는 결국 공공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주체, 특히 보도 방송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지분관계 이런 것들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자, 그런데 채널A는 말이죠. 2011년 허가를 받을 때 그리고 2014년 오늘 재허가를 받는 시점 그 사이에 지분관계가 바뀌었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신고도 안 했어요. 이런 식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 뉴스하는 채널을 이런 식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도 문제없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채널A는 징계 안 하고 왜 우리한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런 항변이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채널A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주주 변경을 시도했는데요. 이거를 지금 금지하는 게 규제거든요. 근데 이 규제를 위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반한 사실, 이 문제가 재승인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막말 편파 방송. 뭐 그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을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다. 철수야 놀자가 생각난다. 뭐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기도 했고요. 윤창종 씨가 나와가지고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읽어봤는데 한마디로 젖비린내 난다. 입에서 어린아이 젖냄새가 풀풀 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정미홍 씨가 TV조선에 나와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에 대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다. 종북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예. 법정에서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막말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신호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재승인 심사 결과입니다. 예. 자, 뭐 앞서 규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원수로 지목하고 없애야 할 암덩이로 또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청와대가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모양입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관료에 대해서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 소프트웨어, 의료, 관광, 금융 등 5개 서비스 분야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다 하나하나 다 이권이 어마어마하게 연관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 의료, 금융, 이 민영화를 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겨레 35면 또 칼럼을 보겠습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말인데요.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불필요하게 민간을 귀찮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긴 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규제는 필요해서 존재한다.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은 많이 있다. 하지만 함부로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그러다가 외환 위기와 카드 사태도 맞았고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에 걸렸으며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피해도 일어났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업계의 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탓이다.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을 원한다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지나친 불평등이야말로 성장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열린 다보스 포럼을 보라. 포럼이 발표한 연차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이 향후 10년 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다보스 포럼이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포럼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신자유주의를 전파했던 IMF도 마음이 변했다. 소득 불균형이 세계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보고서, 재분배가 성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보고서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소득 불평등의 심화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핵심적인 위협 요인이다. 그런데 규제를 없앤다고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역효과만 나올 뿐이다. 라는 내용의 칼럼입니다. 아주 일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자, 경향신문 사면을 가보면요, 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정책 대결이 불붙고 있는 그런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쟁점 대결 구도는 수도권에서 틀이 잡히고 있는데 서울은 용산 개발 문제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용산 개발 이제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그게 과연 현실 가능한 이야기냐라면서 반박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는 버스 공영제가 쟁점입니다.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았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이 한 발 더 나가서 버스 완전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무상 대중교통의 첫 발을 떼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버스비를 내리고 점진적으로는 버스비를 받지 않는 걸로 해서 무상 버스 요금 제도로 이어갈 그런 방침임을 밝힌 건데요. 예. 자, 이걸 두고 새누리당이 아니 그게 과연 현실 가능한 얘기냐? 이념 포퓰리즘 정치 행보 아니냐? 이렇게 또 비난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시 재정 악화 문제 이와 관련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 문제로 또 시비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대구 부산의 경우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또 쟁점이 되고 있고 충청권 같은 경우 오송 역세권 개발 문제, 호남은 KTX 노선 그리고 정차형 문제, 강원 같은 경우 춘천에서 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문제, 제주도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 등이 정책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예. 뭐 대부분 다 토건과 관련한 내용들이네요. 보니까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말이죠. 자, 이거 사실 대구 부산 같은 경우 동남권 신공항, 대구가 밀고 있는 밀양, 또 부산이 밀고 있는 가덕도 이거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예. 용산 개발 같은 경우에 정몽준 예비 후보가 예. 본인의 재산을 다 쏟아부으면 뭐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버스 요금을 일단 70원으로 만들어 놓고 예. 차후에는 무료로 하는 이런 식의 버스 공영제. 뭐 정몽준 의원은 가능하겠네요. 지금 2조에 가까운 그런 그 주식 부자 아니겠습니까? 예. 얼마나 시간 남는 건가요, 지금? 한 9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자, 집단 휴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어렵사리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의사협회 회원들이 협상 결과를 수용할지 결정하는 투표 절차가 남았지만 일단 집단 휴진 사태는 피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그 파업의 명분은 이런 거였죠. 의료 영리화 이거 안 된다라고 말이죠. 예.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료 영리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의사가 사람의 아픈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표적으로 원격 진료 그리고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원격 진료는 뭐냐면은 컴퓨터를 통해서 의사가 진료하는 겁니다.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말이죠. 자, 그런데 한계가 있죠. 대면에서 진료하는 것과 인터넷에서 진료하는 것은 그 의료의 그 서비스 질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이 전에 국민TV 라디오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예. 원격 진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왼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고개 좌우로 흔들어 보세요. 이거 말고는 사실 실효적인 원격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당뇨고혈압,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뭐 분만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거 원격 진료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원격 진료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장비들이 동원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로 원격 진료를 이용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밖으로 나가기 힘든 노인들이나 산간 벽지에 사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분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작 아니냐라는 것이 이 보건의료 시민단체의 의혹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삼성이 진출해 있거든요. 삼성이 지금 이걸로 떼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 예. 이 문제는 또 어떠냐? 그러니까 병원이요. 그동안은 수익 사업이라고 해봐야 병원과 유관한 주차장이라든지 뭐 식당, 이거 말고는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병원에서 막 의료기기, 뭐 건강보조식품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말이죠. 환자에게 이걸 드셔야 할 텐데, 요 기구를 사용하시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의사가 인수를 베푸는 분이 아니라 이건 상술로 이제 무장한, 그러니까 외판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말이죠. 자, 이번 의사협회와 정부의 그 타협점을 보면 말이죠. 일단 그 원격 진료의 경우 6개월 동안 한번 해본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 같은 경우 정부안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안으로 이렇게 수용이 됐다는 겁니다.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 이건 뭐 가속도를 밟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의사협회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쉽사리 영리화, 의료 영리화를 묵인해준 그런 배경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그 비밀이 숨어있는 듯하다. 한겨레는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자, 이렇게 된다면 쉽게 얘기해서 보험 수가 인상 등에 있어서 의사들의 입김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가 인상이라는 이런 대가로 의료 영리화를 맞바꾸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의사협회가 그동안 의료 영리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고 싸워온 게 결국 보험 수가 인상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 씁쓸하다. 한겨레 사설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와 통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무려 97%였죠. 지지율이 말이죠. 자, 15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서 83%가 참여해서 96%가량이 러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주민 가운데 러시아계가 60%에 좀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은 아주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란 말이죠. 예상보다도. 자, 이런 결과는 지난달 친서방 세력이 중앙정부를 장악한 이후 크림공화국 주민들이 얼마나 심하게 불안에 시달려왔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공화국 쪽은 러시아 의회의 심의와 또 푸틴 대통령의 서명 등 모든 통합 절차가 이달 안으로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해서 주민투표 결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사단의 또 출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유럽 이런 서방 국가들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 경제의 위기, 또 천연가스 곡물, 이런 국제 원자재 시장의 요동도 커질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에게도 유탄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러시아하고의 어떤 관계 개선에 애를 쓰고 있는 형국이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또 맹방을 무시할 수는 또 없는 형국이고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지도 상당히 좁다. 이런 지적이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오늘 예. 준비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청취자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은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오찬 자리에서 문희상 의원이 막걸리를 한 잔씩 돌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런 건배사를 외쳤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식상한 건배사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뼈가 있으면서도 재치가 넘치는 건배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건배사를 하시겠는지 의견 주시면 재미난 의견 위주로 방송 말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네, 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어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선동아중앙일보 계열의 종편 3사 모두 기준 점수를 크게 웃도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편파 심사였고 또 졸속 심사였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방통위는 반발이 거세지자 최종 의결을 이틀 미루는 식으로 지금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시죠. 민주당 유승희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통위가 재승인 의결을 내일로 연기했을 뿐이고요. 네. 보수 언론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합격점을 사실상 이제 부여해서 재승인 한 거나 다름없는데요. 모두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17일에 그 채널A, TV조선, JTBC 종편 그 3사가 재승인 커트라인이 650점이거든요. 예. 그것이 넘었다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되었고요. 전체적으로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런데 채널A가 684.66, TV조선 684.73, 그리고 JTBC가 727.01을 받아서 그 합격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것인데요. 예. 종편이 3년에 그 한 번씩 계속 방송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지상파와 종편 이런 방송사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들의 그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그것은 곧 그 고도의 공적 의무를 그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승인을 국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이런 책임을 제대로 다 한 것이냐, 계속 도대체 이게 방송사로서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이 그 재승인 심사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지적이 됐지만 일부 종편의 경우에는 방송의 그 공공성과 공정성을 살짝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그 훼손하면서 불공정 편파 방송 그리고 역사 왜곡 같은 굉장히 많은 방송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재승인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하고 국회에서도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예. 지금 무조건 다 합격이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이 과연 그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 채널A하고 TV조선은 점수가 비슷하고요. 네. JTBC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나왔는데 네. 이 정도는 좀 예상하셨습니까?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런 정도까지 상세하게 예상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래도 최근에 JTBC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뉴스 보도에 있어서는 예. 국민적으로 또 공감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점수가 조금은 낮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다 합격 점수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좀 높은데요.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의 직전의 심사 결과를 그 야당 쪽 방통위 내에 이제 인사들이 보고받았다는 건데요. 예.
지금 이제 종편의 그 각사가 제출한 앞으로의 3년간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1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여기에 이제 종편심사위원회가 최근에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심사위원회 제출한 심사 결과 보고서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한 그 자료를 방통위원회 그 회의를 앞두고 30분 전에 방통위원들에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1000페이지를 30분 전에요? 네네. 그래서 뭐 일반 기업에서도 수십 페이지 정도 보고서가 있으면 뭐 상당한 여유를 두고 자료를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편 재승인 심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대한 문제를 놓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 수천 페이지의 자료를 30분 전에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결국은 방통위 실무자들이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의사결정 권한을 스스로 굉장히 무력화시킨 굉장히 심각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방통위가 지금 구성이 3대2로 여당 추천목하고 이제 야당 추천목수로 해서 그 3대2로 돼 있는데 만약에 실무자들이 그 두 분의 야당 추천위원들에게만 회의 직전에 혹시 늑장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이제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심사위원단 구성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입장이시죠? 예.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명만이 야당 추천 인사였는데 방송통신위원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야 추천 비중이 3대2로서 5분인데 예. 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준용한다고 하면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사결정 지분이 40%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순리대로 하면 15분의 심사위원 중에서 40% 적어도 6분은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12대3 아주 불공정한 심사위원들의 그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무조건 재승인 합격을 보장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뭐 다른 것으로 해석하기 좀 힘든 것이고요. 예. 종편은 국가가 승인해 주는 방송인데 국가가 판단해서 자격이 없으면 승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 뭐 이런 거는 물론이고 종편 신문사가 종편 광고 영업까지 하고 그 방송 광고 시장에 심각한 그래서 왜곡까지 유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비호하는 것을 넘어서 특혜 시비를 또다시 불러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방통위원처럼 3대2 구조로 갔었다면 9대6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별히 그렇게 구성하라는 기준이 없는 모양이죠? 그 심사위원단 구성에서는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이 아무래도 권한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돼 있고 또 설령 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3대2 구조에서 그것을 반대를 해도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수결제를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예. 다수결로 해야 된다. 그래서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4분의 3 이런 다수결로 해야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불공평한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제도적 장치가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런 걸 지금 국회 차원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 뭐 편성이나 기획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 종편 3사, 뭐 그동안 공정성 논란에서 하루도 뭐 사실상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결국은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들 뭐 다시 방송하는데 방송 계속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일부 종편의 경우에는 정말 5.18 그 역사 왜곡은 물론이고 그 특정 지역의 그 국민을 폄하하고 우리나라를 그 편가르게 하는 그야말로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막장 저질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재승인 심사 대상인 종편 3사가 모두 재승인해서 합격을 받았고 그러면은 이런 불공정 편파 방송 그야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인을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재승인 과정에서 이런 불공정 방송에 대해서 방송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은
뭐 승인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예. 뭐 방통위가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제 얘기까지 지금 뭐 이미 나오고 있지만 그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특별히 유 의원께서 TV조선이나 채널 A에 대한 평가를 좀 하셨는데, 예. 3사가 지금 뭐 사실상 합격점을 다 받았는데, 뭐 유 의원님 개인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특별히 채널A TV조선, 어떤 문제점이 더 심각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그 TV조선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그 언급이 있습니다. 균형 있는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수 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보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부족하다. 자체 심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심의 그 제재 건수가 많은 것은 자체 심의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런 그 언급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채널 A에 대해서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진행자는 물론 출연자 섭외가 그 편향적이고 방송에 부적합한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서 방송 공공성과 공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보도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과 그 공익성이 굉장히 그 편향돼 있다.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그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재승인 그 합격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이고요. 지금 합격 기준선 650점이 미달하더라도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면서 재승인을 허용해 줄 수도 있는데 모든 종편사가 650점을 일단 넘도록 해준 것은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예. 뭐 재승인 할 거면서 그런 지적은 또 왜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점수를 봤을 때 방송평가 점수를 1000점 만점에서 350점을 일단 배점을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말하자면 기본 점수를 깔고 가는 이런 지금 이 제도 자체도 심사 기준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공정성의 부분이 좀 부족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꼼수가 있는 겁니다. 예. 승인 과정에. 문제는 이제 만약에 재승인이 확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 종편 3사가 앞으로 이런 부분 좀 개선할 여지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좀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추세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그 편향된 출연진의 구성 문제, 뭐 자체 심의의 시스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재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송의 공공성과 그 공정성에 대한 종편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의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공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최소한 방송사 내부에서 그 민주적으로 토론이 되고 의사 결정이 되는 구조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희가 국회에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된 부분 중에 하나가 방송사의 편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편성위원회의 사용자와 종사자, 원래 이제 노사 동수로 했다가 이제 그 여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럼 사용자와 종사자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사용자, 종사자 동수로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일부 종편에서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민간 방송에 대한 편성권 침해다 뭐 이런 주장하고 있죠. 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당이 그 한마디에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법 통과시키는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편성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종편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의 실현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통위가 내일 최종 의결을 통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재승인의 조건을 밝힐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번에 재승인 해주지만 조건부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예.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심사 결과를 보고를 하면 그렇지만 최종적인 결정단위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들이 엄격하고 공정한 조건을 부과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미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종편이라고 하는 게 보도, 교양, 오락 이 모든 방송 분야를 그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의미에서 종편, 방송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서 방송 콘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대다수 종편들이 뭐 방송의 공정성은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 콘텐츠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비율이 지금 50%가 넘고 그래서 이거는 종편이 아니고 그냥 뉴스 보도 방송사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무늬만 종편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보도 전문 채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보도 비중을 일단 의무적으로 낮추도록 해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종합 편성을 하도록 해야 하고요. 약속한 그 콘텐츠에 대한 투자, R&D에 대한 투자, 그리고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등 그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방송사에 대해서 국가가 승인을 하는 건데 승인을 못하러 합니까? 그거는 뭐 특혜를 주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내일 방통위에서 이 심사위원단 이 평가가 네. 좀 뒤집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통과될 걸로 보십니까? 근데 걱정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여야 추천위원 비율이 지금 3대2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야당 추천위원들께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반수가 넘는 여당 추천위원들이 의결을 하면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특별 다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특별 다수 3분의 2, 4분의 3 이렇게 해야 일방적으로 결정이 안 내는데 지금의 예. 구조로서는 참 그 어려운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보면 이제 민주당 뭐 정치인들 종편에서 좀 자주 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종편에 좀 적극 출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뭐 이번 결정으로 입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앞으로 뭐 유승희 의원님 개인이 판단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그 민주당 인사들 종편에 자주 출연하시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은 뭐 당 차원에서 특정 언론에 참여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방침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예. 의원들 각자가 사실은 개인의 소신이나 철학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단 민주당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방송 언론 보도 그 공정성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그 지속적으로 방송 공정성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들한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편 3사 재승인 심사 과정과 관련해서 국회 미방위 야당 간사죠. 민주당 유승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서울은 대박 도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은 이대로 가다가는 쪽박이 될 겁니다. 정미홍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의 경선 참여 선언. 그중 주목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의 행보에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사, 또 두 번의 신년사, 취임 1주년 기념사 어디에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네 글자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장의 신년사는 어땠을까? 존경하는 시민 고객 여러분,
동대문 운동장이 본격적으로 흘리기 시작해서 동대문 디자인파크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고 서울의 상징 가로가 될 광화문 광장 조성 사업도 시작합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여의도, 난지, 뚝섬, 반포 등 4개 지구에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한강이 서울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 총 5번 신년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2007년과 2011년은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딱 한 번 언급한 정도. 이명박 서울시장은 어땠을까? 확인된 3번의 신년사 중 2006년 것을 보면 그 역시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을 언급한 바 없었으니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혹시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 각종 인터뷰를 살펴보자면 저는 이미 이제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장 첫 취임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1,000만 명의 대한민국 수도를 말하자면 책임진 자리잖아요. 예. 정미홍 예비후보가 보는 박원순 시장의 문제점. 300조 원 경제 규모의 거대 도시를 올빼미 버스, 마을 공동체 사업, 협동조합 육성, 이런 구멍가게식 발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자기들끼리의 아름다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 발전기와 필요한 크레인이 아니라 호롱불과 호미로 맞서겠다고 하는 꼴입니다. 마치 답변이라도 되는 듯한 박원순 시장의 2014년 신년사 내용.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통과 참여, 거버넌스는 과정일 뿐이라고. 좋은 것은 알겠지만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고. 당장 삶의 벼랑 끝에 놓인 민생을 살리는 복지나 경제는 되지 못한다고들 지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독일에서 8번째로 큰 도르트문트시는 1990년대 말 대형 철강 회사인 티센크루프가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도시가 몰락 위기에 처했습니다. 직원 3만 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고 도시는 시민들의 시위로 마비됐습니다. 고심 끝에 도르트문트시는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기구를 만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도르트문트시는 일자리 7만 개를 만들었고 IT, 나노, 물류, 전기차, 바이오 이런 첨단 산업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소통이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회생시키는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과 참여, 민관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가 서울시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소통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 정도면 소통이 곧 복지고 경제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제 재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민심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진주시민 과반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진주의료원 문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유지연 위원장께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홍준표 지사 재선 도전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그 보건의료노조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재선 자격이 없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 이유 짐작은 됩니다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는 홍준표 지사가 새누리당 내 경선 후보 자격조차 없다는 입장인데요. 예. 예. 이 103년 역사의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잖아요. 진주의료원 정상화해라, 재개원해라 이렇게 의결한 국회 결정을 무시했고요. 새누리당 당론도 위배했고요. 물론 정부가 애초에 공약했던 공공의료 확충 공약까지 위반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무시하고 정부 정책도 당론도
위반하는 독불장군식 도정을 펼쳐왔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경선 후보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새누리당에게 경선 후보 자격을 불허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 요구를 새누리당에 직접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예. 최근에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하고 진주의료원 지부죠.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 강수동 진주시장 예비 후보인데 여론조사를 실시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진주 시민 절반이 넘는 약 53.1% 진주의료원 이게 재개원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경남 그 도지사 선거, 특히 뭐 지방선거에서 뭐 진주시장 선거에도 뭐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아, 예. 지금 최대 현안 쟁점이 현재도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그 모든 후보들이 홍준표 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소속 당을 막론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바라고 있다는 건데요. 103년 됐습니다. 우리 진주의료원이. 이런 103년의 진주 역사, 그 200여 개 이상의 좋은 진주 일자리, 그리고 이렇게 재산 가치가 1,000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1,000억이 넘는 이 진주 재산을 폐업하면서 진주의료원 단 한 번도 와보지 않았다. 홍 지사. 이런 독단 행정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고요. 예.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로 당선되었잖아요. 그래서 보궐로 당선돼서 도정을 펼친 지 1년 3개월 동안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말고는 한 일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도민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결국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냐 또 아니냐. 그 홍준표 현 지사와 또 재개원해야 된다는 다른 후보들 간의 대결로 구도가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 예비 후보죠. 박완수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진주의료원 되살릴 것이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완수 예비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 후에 곧바로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진주를 살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 1호 공약이에요. 예. 저는 이미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전성에 대해서는 믿고 있는 상태고요.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국회의 결정 사항입니다. 거기다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이제 착한 적자는 필요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한 사항이잖아요. 보건복지부도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여러 차례 권고했고요. 그 후속 조치로 지금 예산 지원, 입법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떠나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본질은 공공병원 폐업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새누리당 당론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예. 결국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똑똑히 깨닫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런 도민들의 여론, 당론 이것 때문에 박완수 새누리당 예비 후보가 진주를 되살리겠다 이렇게 공약했던 것 같아요. 예. 그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투쟁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새는 뭐 여론에서도 좀 잘 안 다루고 있는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200여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중에 한 70여 명이 정리해고로 당한 상태인데요. 예. 그분들은 지금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다시 열려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면서 캠페인 우리 경남도 곳곳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나고 있고요. 홍준표 도지사가 시군구 순회들을 많이 해요. 이 선거 앞두고. 따라다니면서 그림자 투쟁이라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예. 홍준표 도지사 그림자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다가요. 경남도가 단전 단수하고 출입문을 폐쇄해서 쫓아냈어요. 예. 그러는 바람에 진주의료원 바깥에 조그만 건물을 빌려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을 차리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앞에서는 오늘로 189일째인데 한 6개월이 넘도록 우리 지부장님이 노숙 농성을 하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날 천막도 못 치게 해서 자리만 하나 깔고 찬바람 맞고 이슬 맞고 농사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정확한 결과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의 지지율 여전히 좀 굳건하다 그런 분석인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유라기보다는요. 저는
최근 여론조사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표본 오차 범위 내에서 홍준표 지사 지지율이 약간 높게 나왔어요. 우리 박한수 예비후보하고 비교했을 때요. 예.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 박한수 후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앞선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한 달 전에 홍준표 도지사가 18% 정도 앞선 것하고 비교하면 박한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날로 상승되고 있다고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지율은 앞으로 부동층이 또 거의 한 41% 정도 되기 때문에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예. 한 달 전에는 격차가 18%포인트 정도 났었는데 지금 많이 가까워졌다. 네, 지금 한 2.8% 정도 차이 납니다. 예. 그 진주 의료원 강제로 폐업시켰던 홍준표 지사 얼마 전에 마산 의료원 확장시키고 그 기공식에도 참석을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이런 행보 같은 도립 의료원 놓고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공공병원인 마산의료원을 뭐 현대화시키는 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요.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한 이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공공성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마산의료원의 이번 신축공사는 300병상을 새로 짓는 건데요. 국비와 도비 50대 50으로 해서 597억 원 정도 들여서 새로 지어요.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다시 허물 거거든요. 그리고 주차장을 짓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현재 건물은 1972년에 지어진 낙후된 건물입니다. 예. 이렇게 전국의 34개의 지방의료원들이 2001년 기준으로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300병상이 안 되는 작은 규모인 이런 병원들이 많아서 보건복지부 정부 정책으로 아예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런 곳이 이제 신축해서 이전을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주의료원도 2008년도에 혁신도시 건설 계획에 맞춰서 534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지금의 이 장소로 325병상으로 늘려서 신축 이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혁신도시 건설이 좀 늦어지고 시내에서 멀어지면서 환자들이 찾아오기 불편해서요. 좀 줄었던 것을 이유로 적자라면서 폐업을 한 거예요. 이런 내막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산의료원 현대화 신축을 진주의료원과 비교하면서 당선우주 때문이다 이렇게 역선전하고 있는데요. 예. 마산의료원도 진주의료원도 모두 저희 보건의료조 산하 지부이기 때문에 임금하고 근로조건이 같고요.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폐업 당시 채굴 임금이 더 힘들었었죠. 예. 공공성 때문이라면 서부 경남 지역의 유일한 지방의료원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다시 열어야 하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로 보면 경상남도에 이제 최근 5년 사망률 전국에서 1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서부 쪽 진주의료원이 근접해 있는 이쪽의 지역에 사망률이 오히려 도내에서 불균등하게 더 높기 때문에 예. 마산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진주의료원 열고 지금 이제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 건물, 현대화된 장비 이런 것도 다시 살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 있었던 제2차 의정협의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네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안이니까요. 네. 그 어제 협의로 인해 이제 집단 휴진, 일단 유보가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1차 그 협상 결과와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데요. 그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 정책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3월 24일 집단휴직의 핵으로 떠올랐던 전공의 문제요. 예. 그래서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 개선을 위한 기구 구성이 추가가 되었고요. 또 원격 진료와 관련해서는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시행해서 뭐 결과를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근데 다만 원격 진료 추진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법안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저희 평가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투자 활성화 대책 중에 영리자법인 설립이요. 그래서 영리자법인 설립 시에 진료 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오히려 문제점을 개선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합의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뭐 이렇게 저희가 의료민영화 정책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원격으로 허용과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 민영화 정책, 이 추진을 용인한 합의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전공의 처우 개선 내용도 사실 이렇게만 합의하면 임시 방편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이로 인한 환자 안전에 대한 위험,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보건 의료 노조 입장에서는 네.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통해서라도 정부의 의료 영리화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집단 휴진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을 좀 같이 하면서 그동안 행보를 같이 해왔죠. 다만 의사협회 단독으로 이렇게 집단 휴진을 하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와 있었습니다. 예. 어제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딱히 지금 정부의 의료 영리화 이거 저지할 방안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현재는 이것은 이제 의사협회가 단독으로 정부하고 협상한다고 합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예. 국민들을 대표하는 전체도 아니고요. 그래서 의료 영리화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렇게 되고 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 국민들과 환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올린다든가, 우리나라 근본적인 의료 체계가 이제 뒤흔들어진다든가. 그래서 저희는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기조를 세우고 있어요. 예. 현재는 국민들과 환자 보호자들한테 이 의료 영리화 정책이 시행되면 안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말은 의료 민영화만 단독 이슈로 한 이제 반대 촛불 집회도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예. 4월 7일 날이 보건의 날이에요. 그래서 보건의 날 기념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에 거리 캠페인을 주력적으로 하면서 국민들하고 함께 의견을 모아 나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하고 봉국본, 의료 민영화 단체 봉국운동본부를 구성을 하고요. 예. 전국의 각 지역마다 대책위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쭉 이건 안 된다라고 정부한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노동조합이니까요. 예, 총파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이런 결의를 세우고요. 저희 중앙지도부 16명이 삭발하면서 결의를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병원 현장의 조합원들을 만나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과 함께, 그리고 또 우리 상하 사천 조합원들이 보건의료 노동자로서 의료 민영화 막아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의사협회 행보와는 별도로 국민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의료 영리화 저지해야 된다는 걸 좀 홍보하고, 최후 수단으로는 총파업까지도 생각하고 네.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보건의료노조의 유지연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이슈 살펴봤고요. 또 어제 나왔던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가 국민 라디오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을 위해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민TV 라디오는 이제 4월 1일 역사적 TV 개국과 함께 방송 명칭을 국민라디오로 변경합니다. 라디오는 국민라디오, TV는 국민TV.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두 방송 매체는 한국 언론 변혁의 진정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 국민라디오를 기억해주세요. 국민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요일별 코너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기득권 언론이 감추는 세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감 세상이라는 코너명이 붙어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를 오랜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비정규직 노조 연대회의의 오민규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예. 그 현대차 사측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 또 정규직 노조 이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불법 파견 해결을 위한 그 네 주체 특별교섭 일단 이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지난해 6월에 이제 중단된 뒤로 좀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불법 파견 교섭 특별교섭을 다시 재개하자라는 회사 측 요청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쪽 내부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노동조합 단위에서 그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작년 6월에 이제 교섭 결렬된 것은 그 회사 측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예. 그렇다면 교섭 재개를 위해서는 그 진정성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모아져서 지난 2월 24일 날 그 사측의 이제 진정성 확인을 위한 그 만남을 가졌습니다.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와 함께. 예, 한 달 전쯤이네요. 예, 그렇죠. 2월 24일이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됐네요. 예. 그 자리에서 이제 회사 측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반면에. 예.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주체들 내부에 좀 그 견해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것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라서요. 아직 특별교섭 재개나 이런 일정들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예. 결국은 그 네 주체 중에 이제 사측 빼고요. 예. 그 노조로 구성된 예, 각기 좀 구성은 좀 다릅니다만 이분들 의견을 좀 하나로 모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일단 저희 한 달 전에 조감 대상 요 코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하나 있어서요. 예. 예, 그때 주로 핵심 주제는 그때 방송 나가 바로 다음 날 그 현대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이 날 예정이었었는데요. 예. 근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4월로 재판이 다 연기됐습니다. 기일이요? 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근데 그 과정에 그 사측에서 계속 선고를 연기해달라, 그리고 조만간 교섭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 연기 요청서를 재판부에 보낸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이게 재판을 자꾸 미루려는, 그리고 교섭을 통해서 교섭을 한다고는 하는데 계속 시일을 늦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들을 계속 자아내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회사가 이러저러한 선결 조치들, 예를 들면 손배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철회는 좀 어렵더라도 손배가압류는 일단 털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 신규 채용,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채용을 강행하고 있는데 당분간이라도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조치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거나 어려운 조치들은 아닌데요. 예. 예, 그리고 해고자 복직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내부에. 예. 예.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걸 지금 좀 믿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말씀하신 가압류라도 좀 처리를 하든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고 하면, 일단 속이야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뭔가 좀 대화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라고 하고 협상에 나설 텐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2월 24일 면담 자리에서 회사가 얘기한 건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 모든 것을 특별교섭에서 열어놓고 얘기하겠다. 이런 의사표시 정도만 있었던 것이고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뭔가 조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말만 있었던 거죠, 아직. 예. 근데 이런 또 내부의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라는 건 일단 협상을 해봐서 확인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일단 대화라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 당연히.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빠른 시일 안에 좀 해결을 보고자 하는 조합은 당연히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심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0년의 역사 중에 교섭을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들어가는 게 가장 유리한가
라고 하는 또 경험들이 있어서, 예. 현 시점에서 이제 교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부 조합원들이, 빠른 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이제 대자보, 예. 이런 것을 붙이기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 그 대자보에 지금 실명이 적혀 있지는 않아서, 어떤 조합원들이 이제 적은 것인지 확인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꺼내기 힘든 얘기를 또 꺼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현재 지회 차원에서는 조합원들 간담회 이런 것들을 좀 열면 그 자리에서는 좀 속 편하게 속의 얘기를 좀 꺼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현장의 조합원들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좀 거치고 있고요. 예. 이와 함께 울산과 아산, 전주 지회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절차들을 3월 4일, 10일 좀 가졌고 향후 3지회 지회장들 회의를 다시 한번 가져갈 예정입니다. 예. 실명 공개가 아닌 대자보라고 했는데 이거 회사 쪽에서 부착한 대자보라는 의심은 안 해보셨습니까? 설마 회사가 그 정도까지 개입을 하겠냐, 이 정도,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법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예, 그렇다면 당연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좀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의견들은 이제, 어쨌든 좀 교섭을 재개해달라, 이런 요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회사 쪽에 어떤 태도 변화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확인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재판 선고기일이 연기된 거 지적해 주셨는데, 예. 일종의 사측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예. 시간 끌기를 해서 사측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유리한 상황이 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교섭 재개를 위해서 진정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예. 동시에 벌어진 것이 이제 울산의 한 공장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 간의 전환 배치를 추진을 강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비정규직들로만 구성된 부서들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현재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정신없이 섞여서 혼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전환 배치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한쪽으로 몰아버리면 불법 파견 증거를 없애고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선고 기일이 늦춰지고, 교섭이 늘어지면서 이 불법 파견에 대한 증거들을 현장에서 자꾸 없애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회사가 노릴 수 있는, 이득일 수 있죠. 예. 예.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연대를 잘 하고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어떤 연대나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0년 동안 사실은 원활하게 있었던 연대가 벌어진 적도 있고요. 예. 대화가 잘 안 되던 국면도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집행부 선거가 끝나고, 새로 집행부 임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각각. 예, 정규직 노조이건 비정규직 노조이건. 예. 일종의 이제 탐색전 비슷하게,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사실 지금 이 교섭 재개를 위한, 협의 틀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법 파견 문제가 10년 묵은 쟁점이다 보니까 내부의 쟁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노사 간의 쟁점만이 아니라,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을 갖고 논의하시면, 적절한 또, 합의점을 찾아서, 회사를 상대로 일단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다음번 조감세상에 만약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더 좋은 소식을, 건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지켜보면서 한번, 연락을 드리고요. 예, 예. 통상임금 문제도 지금 노사 간의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역시도 통상임금 문제를 벌써부터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고요. 예. 이 통상임금 확대 쟁취 내고 협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주로 정규직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정기상여금을 받는 건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어서요. 예. 예. 그런데 올해 노사관계에서 현대차 노사관계 가장 이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인데요. 통상임금, 이제 작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
대법원 판결 내용도 여러 가지 쟁점을 몰고 왔지만 또 하나 이제 올해 초에 노동부에서 통상임금 관련 지침이 나왔었고요.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 해석하기 나름의 상당히 많은 쟁점들을 몰고 올 그런 지침이 나왔는데요. 예. 이거에 입각해서 현대차 지금 노무관리 총괄을 하고 있는 윤현철 부회장이 최근에 각종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대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급하지 않겠다. 예. 라고 그렇게 사실상 뭐 거의 임단협 시작도 전에 전쟁 선포를 해놓은 상태라서요. 아직 굉장히 태풍의 핵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 쟁점들이. 예. 예. 뭐 한 가지 이걸 염려하실지 않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통상임금 문제가 부각되면 이 비정규직 문제 이게 좀 가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같은 것들은 안 하시나요? 그 우려가 뭐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저희들 생각에는 사실은 회사도 지금 현대차 자본 측도 쉽지 않은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불법 파견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통상임금 쟁점까지 올해 태풍 핵으로 올리겠다. 예. 그럼 사실은 두 개의 전선을 방어해야 되는 양상인데요.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이 과연 뭐 회사가 그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인지 저희들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상임금 문제도 쟁점이고 불법 파견 문제도 쟁점인데 각각의 쟁점을 좀 정규직 비정규직 연대로 잘 살려나가는 것 이 속에서 저희들이 뭐 지혜롭게 올해 교섭과 투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전국 비정규직 노조연대회의 오민규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예, 뉴스바 앙케이트 조스바 의견 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나리님 한 번 올려주셨는데 산나리님 한 번 올려주셨는데 워낙 좋은 의견이어서 다른 분들이 그냥 절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이시냐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한 건배사 제안해 주십시오라고 질문 드렸는데 산나리님 닥치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사 하시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닭은 리을 기업 받침은 아닙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제작의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